진짜 애들 싫어하겠다. 전 너무 좋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군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내용은 BMW M5 차량입니다. M5 차량은 잘 아시다시피 가족차의 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가족차가 아니에요. 미친 차입니다. 거의 600마력 정도면은 아벤타도로 우락한 기본 모델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이 600마력이 넘어가는 미친 차량이에요. 톡 70토크였나?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를 이렇게 보면 너무 멋지죠, 세상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 신형들은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제가 솔직히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RP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원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저의 리뷰 컨셉은요, 아빠 리뷰잖아요. 그러니까 괴물차를 그냥 온순하게 잘 몰고 다니는 느낌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차는 바로 그냥 서킷을 갖고 들어가도 충분히 엄청난 기록을 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쫄보인데다가 저는 안전지향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비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겠지만, 연비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동을 걸어보죠. 시동 소리가 엄청날 겁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M은요, 빨간색 시동 버튼입니다. 앞에 있는 딜러분이 놀라셨어. 부르릉 소리 나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만땅으로 빠방하게 틀고 싶지만, 저는 사실 이 배기음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이제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요. 얘가 시트 포지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어떻게 보면 관건이거든요. 다행히 광각입니다. 얘 광각 아니면 되게 힘들 거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도 자동이에요. 그리고 일반 520D, 530i랑 똑같아요.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 차량은요, 기름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 지금 컨섬션, 그러니까 연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셋 돼 있는 거네요. 오케이. 헐. 그리고 이 엄청난 차량 주제에 세상에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써볼까요? 나중에 88대로 나가서 한번 써보긴 할 텐데. 어디 가니? 야야야, 너 어디 가? 얘 지금 레인 키핑을 켜놨거든요? 켜놨는데 얘 어디 가니? 이게 댐핑 컨트롤이 있고 배기 옵션이 있어요. 배기를 일단 꺼볼게요. 배기를 끄고 댐핑 값도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얘를 컴포트로 놔두고 에피션트로 놔두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포트를 느껴보기 전에 편안하게 컴포트하게 움직여 보는 거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세 개의 이 내용이 바로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이 움직임이 이 앞에서 다 한 번에 보입니다. 네, 에피션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컴포트, 네,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배기음도 껐습니다. 좀 조용히 움직여 보려고요. 얘를 딱 누르면 당연히 얘는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BMW의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M5 이제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들은 기존이랑 되게 다른 거 아시죠? 왼쪽으로 내리면 N이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올린 다음에 위로 올려야 R이 됩니다. 그리고 D는 오른쪽으로 두면 1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5 시리즈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다 놔두면 여기 P가 있네요. 여기 P가 있고, 뒤에 놓으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1단이라고 딱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고고싱. 일단 실내 고급감은요, 진짜 뭐 최고예요. 5 시리즈들 중에서는 아주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죽으로 마감해 놓은 엄청난 고급감을 자랑을 하는데, 일단 편의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사이드 미러들이 전부 광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해요. 일단 벨트 텐셔너가 저를 시트 패스널 딱 했는데 너무 좋네요. 이 느낌이 옛날엔 벤츠에선 이거 진짜 되게 잘해줘가지고 좋았다는 느낌이었는데, BMW에서도 이제 이것을 차용을 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괴물차가요, 지금 엔진 스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연비 효율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M5조차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확실히 M은 M이에요. 아 무슨 조금만 밟아도 그냥 으르르르 거려요. 그리고 얘도 한 방에 못 가네.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확실히 M 시리즈들은 기존에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막 당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M이잖아요. M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은 일단 저는 520D처럼 몰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빠 리뷰입니다. 편안하게 운전을 할 거고요. 잠깐 순간 가속을 한번 느껴보긴 할 거지만 그때마다 아마 제가 느끼는 거는 아마 테슬라의 그것 정도? M3랑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1, M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요 정말 편하네요. 진짜 무슨 RPM을 한 1100에서 확 또 변속, 1100 정도 되면 또 변속, 순식간에 5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30km밖에 안 되는데도 5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밟으면 그 엑셀 담력에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주는데, 이 에어컨 자체가 보면 기존의 모든 차량들과 똑같이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시승했던 i8이나 G4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7 시리즈에 그것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리얼 카본인가? 약간 구식의 느낌은 나지만 최신 3 시리즈는 아니잖아요. 근데 포르쉐의 GTS처럼 M5는 가장 나중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시동이 이게 걸릴 때마다 조금 깜짝깜짝 놀래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배기를 껐단 말이에요. 네, 배기가 없어요. 근데도 우르르르르르르 거려요. 지금 시끄럽네. 와이프한테 걸리겠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빠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디젤이야 이러고선 타면 돼요. 얘는 아마 바우앤 윌킨스께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볼보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과 똑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외부적으로는 되게 느낌 좋아요. 바우앤 윌킨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고,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거 가짜 카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카본이네요. 만져보니까 이게 되게 관건인데, 이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도어 트림의 손잡이 부분 안쪽이 약간 고무 같은 끈적끈적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쪽도 카멜색, 이 진흙 색깔의 i8과 똑같은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고급스러워요. 뒤에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센터 터널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열 거주성은 사실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차는 4명이 타는 완전한 스포츠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텐데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밟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 아마 카본 지붕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쪽에 무게를 줄여야 해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안 넣잖아요. 선루프 자체를 안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또 더울 때 훨씬 좋아요. 더울 때 제 차처럼 글라스를 보면은 굉장히 덥고 괴롭습니다. 또 앞쪽에 HUD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인성이 좋은 최첨단의 올 컬러, 그러니까 i8보다도 다 더 좋은 게 다 들어갔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M5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태우고도 정말 아빠차,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천천히 운행을 했을 때와 내가 진짜 미친듯이 셀을 밟아야겠어 라고 할 때의 아수라 백작 같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정말 저한테 다가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느낌을 포르쉐의 그 911만큼이나 줄 수 있는 차량인데, 911은 어떻게 보면 코너링 머신이죠. 코너링 머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끽해봐야 400마력 조금 넘죠. 터보를 해봐야 500마력 정도. 근데 얘는 지금 600마력입니다. 진짜 괴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급격한 스티어링을 할 때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요 날아갑니다. 그냥 오버스티어 나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타셔야 되고요. 또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얘가 후륜 모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 진짜 웃긴다. 얘 오토 스탑앤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도 연비가 4.9km 나와요. 네, 연비는 지금 저기 삼성 정시장에서 지금 삼성역까지 잠깐 왔거든요. 연비 4.9km 나옵니다. 그러면 셀을 밟으면 어떻겠어요? 이 차는 i8과 테슬라와 이런 차량들과 완전 다른 차예요. 기름 먹는 하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벤틀리에 비해서 플라잉 스퍼가 정말 잘 나가기는 했는데 그 차량이 정말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4륜 구동이에요. 처음으로 M 시리즈 중에 4륜 구동을 채택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에피션트 모드란 말이에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드인데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달리면 진짜 530i 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530i랑 크게 다른 점은 저속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두툼한 토크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냥 살살 밟으면요 진짜 묵직하게 나가요. 약간 묵직하게 나간다는 게 막 무겁고 굼뜨게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힘이 넘쳐 끌어오르는데 내가 그냥 이 정도 가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뒤에 소리는 계속 우르르르 납니다. 배기만 한번 켜볼까요? 아, 스탑앤고가 되어 있어서. 아하.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이제 저는 88대로 쪽으로 빠져나가 볼 건데요. 야, 얘는 진짜 시내에서 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미국 차량 같은 것들은 8기통을 쓰다가 이 시내 같은 데서나 실제로는 연료를 많이 쓰지 않을 때 4기통만 돌아가게 하는, 배기량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천천히 달릴 때는 진짜 극한의 연비를 추구해주고 달릴 때는 8기통을 다 쓰게 해준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실린더를 다 씁니다. 그리고 얘는 스탑앤고가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긴 하는데 소리 때문에 아 이거 시동이 걸렸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벼움 자체가요 컴포트거든요. 컴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들보다는 약간 무겁습니다. 흔들어 보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엑셀을 세게 잡아 돌렸다 그러면 여기 연석에 처박히는 차가 이 차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가는 차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댐핑 값도 컴포트로 해놨고 모든 것들이 다 연비 효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스포트 플러스로 놔뒀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는 조금 겁이 나긴 해요 사실. 연료 소비율이 지금 4.7%입니다. 내가 뭐 했다고. 얘는 그냥 아이들링만으로 그냥 기름이 엄청나게 먹는 차인 것 같아요. 달려보겠습니다. 흔들림이 좀 심해요. 울컥울컥거리는 힘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거 봐요. 소리 한번 느껴보시죠. 뒤에서 뻥튀기 끝내주자고. 와, 진짜 애들 싫어하겠다. 전 너무 좋은데